안녕하세요. 세무사 황범석입니다. 여러분, 컨설팅도 유행을 타는 거 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특허권. 특허권에 대한 납세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거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허권 컨설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내고 특허를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을 세팅을 한 다음에 그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거나 아니면 법인에게 사용권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특허를 1억에 매각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서 1억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특허권 매각에 따라서 받은 대가와 그 다음에 특허권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요 두 개를 상계한 차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것인데 특허권의 매각 같은 경우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의 특허를 매각하고 1억을 받게 되면은 그거 60%를 필요경비해줘요. 이 필요경비 인정이 뭐냐? 그러면 1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6천만 원은 내가 비용으로 썼겠거니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과세가 되죠? 세금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1억에서 6천만 원을 뺀 금액인 4천만 원이 수익금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이 왜 유행하냐? 세금이 싸기 때문이죠. 저희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통은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거나가 기본적인 건데 특허권을 매각하게 되고 받는 것도 어차피 똑같이 1억이 나올 때 급여로 1억을 받는 것과 특허권을 매각하고 1억을 받는 것은 그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급여는 종합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소득과 합쳐지고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막 높아지는데 특허권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만 60%. 자, 이러한 특허권 컨설팅은 사실 국세청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모았다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과연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과세 이슈로 포인트를 잡고 특허권 컨설팅에서 과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권이 실제 대표이사의 역량과 투자에 따라서 출원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국에는 이 특허권이 대표가 만들 수 있어? 특허권이란 것은 기술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전자전기 쪽 특허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 대표가 그 정도의 지식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상관없는 체대 출신이고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기전자 전공들이 하는 그런 특허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당연히 그 특허가 이 대표가 만들었다고, 이 대표가 출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이 특허와 유사한 특허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대표가 과거에 아무거나 있었던 특허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출원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납세자에게 연구 노트 등 이 개발을 실제로 할 수 있었고 했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특허를 실제로 본인이 개발했다면 연구 노트 같은 게 보통 있거든요. 그 노트가 실제로 존재한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대표이사가 그 특허 등록 비용을 실제 본인이 지출했는지 볼 것입니다. 만약에 대표이사의 소유권으로 기록되는 특허라면 개발 행위도 본인이 했어야 되고요. 그 특허 등록 비용 역시도 대표가 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면 사실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거 소유권 자체가 당연히 법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특허권이 실제로 대표가 개발을 했고 그리고 대표의 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특허권이 법인의 것인지 아니면은 대표가 실제 개발한 대표의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특허를 실제로 대표가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바로 직무발명보상금이 그 개념입니다. 이 특허를 대표가 아무리 개발했어도 법인으로부터 특허 매각에 따른 대가를 받았는데 그걸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보게 되면 급여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이 뭐냐면요,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발명을 하게 되고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그거 이제 직무발명보상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급여란 말이죠. 결국에 이 느낌이 뭐냐면, 야, 너가 당연히
법인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도 직원입니다. 너가 법인의 직원으로서 당연히 법인의 업무에 속한 일을 했었어야 되는 것을 하고 나서, 그리고서 그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사실은 직무발명보상금이지. 그럼 그것은 급여로 봐야 되는 것이고, 너가 기타 소득으로 해서 싸게 처리한 것은 부당해 라고 말하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취지입니다. 대표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직원으로서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허권이 만약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했죠? 뭘로 과세된다? 급여로 과세가 된다. 기타 소득이 아니라 급여로 보게 된다. 급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특허권 넘기고 1억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다 급여로 보게 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대표가 법인의 특허권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 즉 소득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소득세가 과세될 때 이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냐,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거냐 하는 이슈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이슈가 있습니다. 법인에서요,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게 시가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면은 그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대표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그 지급한 대가 1억 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비용 처리하겠죠. 그럼 법인세는 이제 1억 원의 비용 처리한 비용을 할 텐데, 만약 이게 직무 발명 보상금이 되고 대표에 대한 지급한 특허권에 대한 그 보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야, 이거 금액이 너무 과다한데? 하고서 부인할 수 있어요, 비용을. 그렇게 되면은 사실 법인세도 1억 원에서 총 비용을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 비용을 인정받게 된다면 법인세도 추가 과세되는 효과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개인 모두가 다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특허권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가져올 때 최소한의 세금으로 돈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사실 이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컨설팅의 경우에는 분명히 과세 이슈가 충분히 있고 주기적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세 요건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들이 있듯이 좋아 보이는 컨설팅도 사실은 과세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에 대해서 어떤 과세 리스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대비를 하고 또 보완할 것을 보완한 다음에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권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린 황범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